지역화폐, 골목사건, 대한민국.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감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남시장을 하시면서 그래도 일찌감치 지역화폐 제도를 또 연구하고 실행도 해보셨고, 또 이것을 이제 경기지사가 되셔서 이번에 경기도 전체에서 확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력 하면 또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과감한 추진력. 예. 우선 이렇게 지역화폐에 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 많은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42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관심을 좀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정말로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렵게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기회는 많은데, 즉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에는 이 투자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자원을 특정 능력이 있는 집단에게 집중했죠. 그 결과로 그 부작용이 재벌이라고 하는 걸 나타나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고속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 즉 저성장 시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는 집중이 아니라 이 투자 자원들을 공평하게, 또 투자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자본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기술이 부족해서도, 또는 배움이 부족해서도, 인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한쪽에 쌓여서 창고 안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저는 국가 정책의 핵심은 사장되어 있는 자본과 기회들이 현실 경제에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도 지방이 살고, 또 지역이 살고,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함께 기회를 누리는 공평한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이다. 이걸 우리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또 정부의 재정 기능은 돈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주로는 정부의 지출 중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계층이 혜택을 받을 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걸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에, 해당 지역 골목에 반드시 한번 쓰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현대 경제의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황 집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은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골목에, 해당 지역에 정부의 지출이 반드시 한번 소비의 형태로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지역화폐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또는 성장과 대치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와 재분배 정책, 이 복지가 이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장치다. 복지와 지출을 통한 성장만이 유일한 지속적 경제 성장의 길이다라고 하는 게 세계 석학들의 지적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이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우리 경제가 소수의 특권 경제가 아니고
다수가 함께 잘 사는 이 공동체 경제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합리적 경제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기지사님이 접목하신 경제 민주화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은 이 유통에 있어서의 평균, 유통에 있어서의 양극화를 혁파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평균화, 지역의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아주 가장 좋은 찬스가 바로 복지 정책, 복지 수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지역 화폐를 잘 결합한 우리 경기도의 정책에 우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가 나쁘다 어렵다라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안 돌고 있는 건 어떻게든 돌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그러니까 올 상반기부터 이제 5천억을 풀어서 아마 22년까지 아마 1조 6천억 정도를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군구에서 돈을 풀어서 그게 아무 데나 돈 쓰는 게 아니고 골목상권에 그리고 전통시장에 해서 돈을 뿌려서 우리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뒷받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좋은 수단이 지역 화폐 사용이었다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번 그 활성화 방안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인태현이라고 합니다. 자영업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그 어떤 역사라든가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내신 분이 지금 경기도지사로 계시는 이재명 도지사님이신데,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아주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의 현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업적을 내리셔서 제가 자영업자를 대신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청와대에서 중소상인 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저희가 그것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12월 달에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만들면서 그 다양한 대책들을 만드는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많은 종합 대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대책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중소상인들이 단순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의 주체로서, 산업정책 영역의 한 주체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안부라든가 관계부처에서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더 지원해서 이것이 성장 동력을 끌고 가는 엔진에 부어지는 기름이다.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 영양제를 주사해 주는 것이었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계가 가동할 수 있는 지역 순환적인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도움이 저는 시장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이 지역화폐의 모범도시 인정합니까? 그래도 어제도 상인회 임원들과 회원들 만났는데요. 정말로 우리 성남이 지역화폐가 상당히 유통 속도가 빠르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지역에 반대되는 말이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그거의 한 대응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라는 말을 쓰는 게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법정 화폐가 있는데 무슨 지역화폐냐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품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 보자면 그 지역에 특별하게 조금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돈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지역의 고성능 화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차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품권의 경로를 지정함으로써 그 상품권이 그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곳으로
흘러다녔으면 하는 그 경로 제한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은 이제 지역 화폐로서의 속성을 갖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거에 통용되지 못하게 한다든가 혹은 전통시장에 주로 통용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상품권이 지역 화폐로서의 속성을 얻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한편에서 본다면 말하자면 사용하는 사람이 돈 가지고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유동성 제약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말하자면 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잘 쓰면 좋게 되고 안 쓰면 손배게 되는 지역 화폐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설계를 잘해야 되고 지역 화폐가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이런 조건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조건들과 관련된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 화폐를 도입했다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불편을 겪었고 그다음에 관에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생겨났고 이런 곳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 같은 데서는 비교적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화폐는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고 단점보다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아주 잘 되면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고성능 화폐를 전체 전국 화폐와 지역 화폐를 동시에 발행하겠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지역 내 부의 역의 유출 방지, 내수 증대,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그리고 골목 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다. 지역화폐의 종류에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력 교환형 지역화폐와 대전 한반대치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대표될 수 있는 상품권형 지역화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되느냐? 발행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일반 발행과 정책 발행이 있다. 일반 발행은 소비자나 구매자들이 은행에 가서 상품권을 사서 소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할인이 어떤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책 발행은 복지수당, 복지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나 정부가 특별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발행해서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발행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2-1번 복지수당을 통한 지역화폐 전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정책과 의의입니다. 지역 내에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내에서 재생산하고 순환되도록 시스템화하는 가정과 수단과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생활관계의 실천이자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생산과 소비 영역이 중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삶의 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이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조기퇴직, 취업대란 청년 실업, 고용 안정성 약화, 특히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취업적 빈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임금 때문에. 그리고 양극화, 세대, 지역, 학력, 기회, 소득, 계급, 성별에 따라서 엄청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 산업으로 그 이행으로 인해서 자동화, 전산화, 기계화되고 그리고 숙련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계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대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노동 가치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동하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아가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 빈 부분을 복지가 개입하고 복지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불안한 일상입니다. 자살, 안전사고, 분노범죄, 극단적인 빈곤의 일상화, 예를 들면 송파 산모녀 사건, 고시원 고독사, 독거노인, 깔창 생리대, 화장실 출산, 아주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저리고 아픈 사례들이요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노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을 주지 않고 국가가 팔짱 끼고 반감만 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어떤 위협을 받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화폐나 사회복지기금의 전달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자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 전환을 마련하게 되는데 분배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하고요. 그래서 낙수 효과에서 분수 효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 큰 흐름으로 경제 정책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복지 부분이 많이 강화될 거고요. 그 경직된 선별 복지는 복지 대안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왜? 경직된 복지 상태, 복지 기금을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가난하다, 빈곤하다라는 것을 입증시켜야 돼요. 받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치욕적이고 부끄러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그 초등학생들한테 야 방학 때 방법이 없으니까 너 저기 이 상품권 줄 테니까 밥 먹어. 라고 해서 상품권을 전달하면 그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편의점이나 제과점 가서 빵 못 사 먹고요. 중간 불법 도매상한테 팔아가지고 그분들만 배를 불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소득, 자산, 취업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이 누구나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 또는 시민 배당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복지 수당을 지급을 할 경우에 개인과 기업과 민간 경제, 지역 경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지급을 했더니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지출이 증가합니다. 기업과 민간 지역 경제 측면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소득과 지역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고요. 최종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초연금의 약 30%를 증액되는 30%만을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그걸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당이 20개 이상이 넘습니다. 사회복지 그 수당 정책 중에 수당이요. 그래서 제가 출산지원금부터 기초연금까지 다 이렇게 해봤더니 파급 효과가 크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하는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전체 거의 절대 다수가 어르신들이 다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죠. 작년에 계획했던 시민배당을 성남시 차원에서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도별로 어떻게 발생했냐? 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남사랑 상품권이 왜 성공할 수 있었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을 3개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유형은 뭐냐? 한반 내치로 대표될 수 있는 노동 교환형 지역화폐. 그리고 3유형은 온누리 상품권,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유형은 성남시라는 약 100만의 인구를 가지는 그리고 1년 예산이 26조입니다. 지역 상품권, 요것들을 봤습니다. 그때 성남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조라는 그 GRDP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 100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하기에 거의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경기도가 31개 시군구로 되어 있는데 그 GRDP만 보더라도 성남시가 26조인데 저기 그 적경지대 경기 북부 어느 군 같은 경우는요 1.5조 또는 1.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GRDP가. 그래서 경제력에서 엄청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도 중형 화폐 모형으로 가야 된다. 성남시처럼. 성남시에는 이미 3개의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큰 규모를 나름대로 규모를 가지고 굴러가야 된다. 그랬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도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내의 어떤 순환도 좀 더 용이하게 돌아가지 않냐. 농촌 지역에서 화폐 쓰라고 그러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농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보완 관계를 가지는 지역끼리 연관을 맺으면서 상품을 거래한다면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내에서 훨씬 더 순환이 빨라질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남사랑 상품권이 성남 지역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이게 2008년도에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점 분포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원 수정 중심으로 해서 요 위쪽에 중원 수정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남한산성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성돼 있습니다. 대개 구시가지, 본시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끼고 작은아마 판교, 분당 쪽에 점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죠. 자, 이게 12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분포도는 점점 넓어갔고요. 그리고 감염점 수는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당 지역이 분포도가 상당히 넓어졌다. 네, 지하철역 중심뿐만 아니라 좌우로 점점 넓어졌다. 점포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그 해수율입니다. 해수율. 상품권을 가져와가지고 어느 점포에서 쓰느냐. 구시가지, 본시가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2008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나서는 여기도 폭발적으로 그 양이 증가를 했지만은 특히 여기 점점이 10개 아주 넓게 분당해서 넓어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포점들이 이런 지역에 넓게 점점이 더 퍼져나가야지 이것이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통시장 그리고 역세권으로만 지금 발달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하종목입니다. 워낙 상품권의 종류가 많고 여기 지역화폐라고도 명명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 지원할 거냐 심지어 민간에서도 발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형태도 다양합니다. 지류도 있고 카드도 있고 뭐 모바일 형태 어떤 페이 형태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까지 지원할 거냐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통이 되는 지금 말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에 한해서 지원을 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돌다가 밖으로 돈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직영업체나 이런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 가맹점을 대해서는 안 되겠고 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 정대를 위한 일종의 방안이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수수료 우리 카드를 쓰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발생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알겠지만 상품권을 사게 되면 그 현금처럼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그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았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점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조 원 규모로 저희가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규모를 실린 개념으로 봤을 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서 3,700억 원에서 2조 원 규모는 상당히 좀 많은 규모입니다. 5배 정도가 확대돼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116개 지자체가 한 50개가 증가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6천억 원, 한 4천억 원 정도가 저희 목표치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물론 앞으로 지금까지 생각이 없다가 추가로 이제 발행을 계획하는 지자체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데가 같이 동참해 주면 2조 원이 달성되지 않을까. 국가가 지원은 각 지자체별 발행 규모의 4%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정산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판매액을 가지고 4%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할 때는 발행한 금액의 4%를 지원을 하는데 뭐 찍어 놓기만 하고 유통을 안 시키는 그런 상품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판매가 얼마 됐는지 판매 실적을 가지고 4%를 정확하게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수요를 제출했지만 1조 6천억 원 수요가 제출됐지만 그분들이 다 판매가 되지 않았다. 상반기 때 실적이 저조하다. 그럼 하반기 때 또다시 국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또 지금까지 116개가 참여했는데 하반기 때나 아니면 지금 이후로라도 추가로 나도 하겠다라는 지자체가 나오면 거긴 또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실적을 보고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로 수요를 조정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실적이 좋아가지고 상반기에 자기는 1천억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판매가 많이 돼서 1천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 수요 조정할 때 그 초과한 부분까지도 실적으로 봐서 국비 지원할 때는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지금 추혜선 의원 발의안이 하나 지금 행안에 상정되어 있고 소병훈 의원님도 저희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법률안을 지금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같이 병합 심사가 돼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지자체에서 아마 경기도도 그렇고 각자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조례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약간의 그 편법이랄까 그런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고 꾸준히 이렇게 적발해 나가고 있긴 한데 조례 가지고 벌칙이나 이런 그 과태료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저희가 입법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활성화 방안이라고 제가 이제 해놨는데 지금 116개입니다. 아시다시피 243개 지자체에서 116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다 저희는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하반기 때 재수요 조사할 때는 다른 지자체 물론 116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수요를 1조 6천억을 냈는데 더 많이 발행하고 판매가 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2차 수요 조사 때는 116개 이외에서도 많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할인입니다. 할인이 참 이게 말도 많고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 국비가 4%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행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소모됩니다. 뭐 찍어내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판매를 하고 환전을 하게 되는 수수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각각 다양하게 뭐 4, 5%부터 많은 데는 1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자체가 자기 예산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국비가 지금 4% 그중에 일부를 국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국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최소 5% 이상은 할인율을 적용해라. 그래야 이게 판매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과도하게 또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게 지금까지 막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또 더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점이 있긴 한데 적어도 5% 이상은 적용해야지 이게 좀 판촉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방안으로 지금 모바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특정 모바일 업체를 갖다가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폐공사가 지류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집회 발행을 책임지고 있는데 조폐공사에서 모바일도 개발하겠다 해서 지금 2월 달에 성남하고 시흥이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류 상품권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모바일만 먼저 도입하게 되면 약간의 이 가맹점이나 또 시민들한테 인식이나 이런 게 전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부터 들어오면 조금 판로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단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국비 지원에 대해서 정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우수한 단체 또 기초자치단체가 하는데 광역에서 많은 지원을 하거나 예산 지원을 하거나 뭐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사례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예산 지원을 좀 열심히 도 단위에서 많이 하거나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이나 여기 지금 하나 빠져 있는데 지금 특교세를 좀 추가로 지원할까 하는 걸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장관님도 여러 군데 차관님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어깨띠를 하시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가 지자체에 배포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각자 열심히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조 사항인데 이것도 사실은 권고 사항에 가깝지만 이 상품권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광역시 단위는 자치구가 이렇게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 단위로 나눠서 화폐 유통 단위를 정하기보다는 광역 단위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도 단위는 시군 단위로 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지자체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류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용자 편의 제고를 해서 모바일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자체한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나 추경 반영을 최소한 1, 4분기 내에 마무리해서 상반기 중에
그 판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지자체에 여러 번 저희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노력이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취지에 맞춰서 좀 내용을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화폐 BI입니다. 경기도 머니의 영문 이니셜이고 리본을 모티브로 선물을 표현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례로서 제일 하나의 저희들한테 중요한 모델이 될 것 같은데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연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시군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경기도는 지원과 홍보를 맡는 구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2019년 올 한 해에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발행은 할인 수수료, 운영 환전 수수료 등 50% 도가 부담하며 올해 73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정책 발행은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데 70%를 도가 부담하며 2019년 1,523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 이 지역화폐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그 시군과도 도의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 결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내내 시군과 도가 실무적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워크숍 3회, 수요조사, 의견조사를 거쳤습니다. 올해 2월에는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간담회 설명회를 5회 개최했고 지난 하반기에만 그리고 정책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모두 32개 지방정부가 협력을 했습니다. 이 32개의 구수를 깨어내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했습니다. 도와 시군 간에는 바텀업 토론으로서 일선 공무원 워크숍을 계속해왔고 탑다운 토론으로서 시장 군수회의를 병행해서 갈등과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토론의 초점은 시군의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협력과 갈등은 계속됩니다. 또 보완과 발전이 계속됩니다. 소상공인, 시장 상인,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가장 큰 이견은 가맹점의 연 매출액을 10억까지 할 것인가 5억까지 제한할 것인가였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향후 정책 시행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열린 토론과 정책 보완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연 매출액 10억 규모로 했는데 이견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변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은 뺐지만 가맹점은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습니다. 뭐 부족하기나마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겠지만 계속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어떤 형태가 가장 좋습니까에 대한 여론조사는 카드형 30%가 39%였고 모바일이 31%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또한 지류 16%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 부분도 계속 저희가 정성 들여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점 지역 화폐를 사용 가능해야 하는지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봤는데 71%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데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화폐는 보편적 복지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유통 경로를 제한함으로써 지역 화폐의 속성을 확대하는 것,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맹점을 완전히 확대해 버리면 그냥 화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사용자의 이 유동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 줄이면 줄일수록 사용자들은 유동성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자에서 균형점을 잘 잡는 거고, 그래서 지역 화폐는 지역자라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의 특성을 매우 민감하게 갖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역 화폐가 지역 공동체라든가 지역 정치라든가 지역 주민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매우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뭐 개념 얘기도 나오는데 개념상의 그 통일도 좀 필요하지만 내용상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뒤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정책을 할 때 항상 한 가지를 딱 그 잡아가지고 이것이 좋은 점이 있거나 나쁜 점이 있으면은 한쪽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좋다 또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지역에서든 아니면 또 업종에서든 주체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나 이런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모든 정책은 그 현장에서의 풍부함, 경험 이런 것들을 잘 그 활용을 해서 할 경우에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쓰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데, 결국 저는 이게 하나의 그 중소상인만 도와주는 그 선순환 개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세력과의 그 사회적인 연대 이런 것으로까지 발전돼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수수료를 뗐을 경우에는 그것이 지역 경제라든가 또는 지역의 어려운 분이라든가 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역마다 또 업종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냐. 자영업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지역 상품권 자체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반갑고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골목상권이 죽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수시장의 독과점에 있는 거거든요. 네, 소수 대기업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택돼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 상품권이고, 또 여러 가지 그 골목상권이나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대폭 내려주고, 작년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임대료도 5% 이상 함부로 못 올리게 했습니다만, 이런 대책들은 정확하게 보면 지금에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의 가중될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여태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별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역 상품권 사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비가 여기 유출이 되지 않고 지역에서 한 30-40%만 선순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경기 부양책 없이 그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지역 상권, 골목 상권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 바로 지역 상권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크게는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는가는 그런 독과점되어 있는 시장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강제로 대기업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마트들을 퇴출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장은 80%, 90% 그들에 의해 독과점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하느냐면 이런 수단을 써야 되는 거죠. 약간의 반강제력이 좀 필요한 거고요. 사회적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나 상인들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해서 아까 임채원 비서관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떼지 않게 하더라도 그것을 지역에 쓰일 수 있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상위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이제 천안에 살기 때문에 충남에 살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는 잘 모릅니다. 충남의 연간 예산이 한 7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어제 그 도에서 이 지역 상권 때문에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 유출되는 소비 지출이 28조라고 그래요. 그럼 충남 예산의 4배가 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날 소비가 여기로 유출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장사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물어보면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수시장은요. 수출이 잘 되고 이런 거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연관은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6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출고를 올렸지만 내수시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죠. 물론 그것이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주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부정하지 않고 지양돼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낙수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단은 없다.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소비가 대형 쇼핑몰 이런 데 쓸 때 고스란히 본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 근데 아까 여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맹점을 뭐 10억 이상은 이렇게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근데 이 지역 상품권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면 좋고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확대가 돼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소비를 한 50% 40%까지 점유하고 진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겠다 할 때 허용을 해도 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단위를 묻는 것도 광역으로 묶을 거냐 도로 묶을 거냐 군으로 묶을 거냐 고민들 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청양 같은 데는 지역이 작거든요. 한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다른 시도와 같이 묶어주면 그 지역에서 일할 소비가 상권이 좋은데 쏠려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폐화하되 일단은 이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 비용을 일부 지출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이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은 동시에 실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과도하게 지역 상품권에 주면 복지를 수혜받는 수혜자들의 반발이 또 심합니다. 기존에 있던 걸 지역 상품권 준다고 하면 성남시처럼 반발이 못하거든요. 없는 복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면 상품권을 자유롭게 사서 소비자가 쓸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대신에 포항처럼 할인율을 대폭 10% 정도 해줘가지고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입증되고 있거든요. 포항이 한 1,400억 작년에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역 내 소비의 2.4%의 소비 효과를 증대 효과를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1,400을 들여 2.4%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부담했던 재정 지출은 140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140억을 들여서 지역 내 소비를 2.4% 정도 늘릴 수 있다면 그건 안 하면 바본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래도 선도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이 경기도 같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길 가느냐에 따라 후에 따라올 지방자치장들이 따라올 일이 많기 때문에 선도적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 경제에서 이제 늘 문제인데요. 이게 유동성 역의 유출이 항상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역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통제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지역에 좀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또 소비자 개인의 유동성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상 지역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균형받느냐. 지금 충남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들이 나올 겁니다. 행안부 담당 과장님 계시지만 나중에 이걸 좀 모아서 연말쯤에 전국 지역화폐 박람회 한번 여시면 그 나타나는 기기묘묘하고 이런 방법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저는 지역에서 민주주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먼저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우리 어떤 그 골목 상권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활성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지역 화폐가 잘 현장에서 쓰여지려면은 어떤 그냥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이런 홍보라든지 어떤 상인들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있는 골목 상권들의 어떤 그 상인들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이 상인들이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 소비자들도 써서 또 편하게 만들어주고 상인들도 현금처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시장이 됐든 또 골목 상공이 됐든 또 자영업자든 별도의 어떤 교육장을 좀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수준으로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이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잘 구분해서 지금 정부에서 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환경 개선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필요한 사업이 더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 여건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고객들이 그냥 쓰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이 지역화폐를 썼을 때 그럼 쓰는 사람을 하여금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뭐 소득공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는데 지금 경기도는 한 6% 정도 이제 싸게 그 할인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소비자도 편리해야 되겠지만은 상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골목 상권의 어떤 가격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이벤트 행사라든지 경품 추천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쓰게끔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도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애당초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5억으로 제한을 뒀어요. 이제 그 가맹점을 모집할 때. 그런데 이제 15억으로 할 것이냐, 뭐 5억으로 할 것이냐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이 가맹점을 받아들일 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그 업종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대부분 의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품목 제한을 굳이 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제한을 좀 하자. 그래서 지금 10억이 아닌 5억으로 제한을 해주고 대신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편의점이든 프랜차이즈든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하게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굳이 이것을 업종 구분하고 또 매출액도 제한을 폭넓게 해가지고 업종 구분까지 다 해가면서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억으로 정도 좀 해서 다양하게 쉽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뭐 다 이제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 하고 또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95% 이상이 보니까는 다 카드형이나 모바일로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지 관리 비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시의 예를 들자면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류용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 또 시흥 같은 데는 이제 카드라든지 또 지류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꼭 카드나 모바일뿐만 아니라 지류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좀 더 사용자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하게끔 만들어줘야만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이게 지금 당장 성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한 2, 3년 쓰다 보면은 과연 카드가 더 편한 건지 또 지류용이 편한 건지 이게 통계가만 나올 것 같다 이거죠. 그런 통계가 나왔을 때 많이 쓰고 더 편한 것을 확대를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인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용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 연말정산 관련된 문제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지금까지 잘 얘기 안 됐던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저희 중소벤처부 시장 상품과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 온누리 상품권을 한 지금 15년 정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단 온누리 상품권 좀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SSM이라든지 이런 기업형 유통점이 확대하고 있고 또 소비 패턴이 지금 굉장히 온라인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써 있지만은 02년도에 한 6조 하던 것이 온라인 쪽에 지금 7년도에 보니까 80조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도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02년에 한 2.8조 됐었는데 지금은 뭐 한 22조까지 늘어나고 이런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뭐 골목 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있는 그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는 저희 09년도에 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발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좀 발행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매출액이 예전에 한 02년도에 한 40조 됐었어요. 근데 쭉 내려가면서 이제 13년도까지 19조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14년부터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상인들의 노력하고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가지고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작년도에는 한 1조 5천억 정도 저희가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17년도 전통시장 매출액의 22.6조에 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의 어떤 그 매출 중에서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호프로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소득공제 부분이 있는데 뭐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이제 소득공제도 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객 유입이라든지 촉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멀은 것 같습니다. 이 소비 패턴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가 그래서 아까 뭐 충남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중앙에서 찍다 보니까 이 소득 재분배 부분이 이렇게 통계를 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 쪽에서 그 구매를 했는데 충남 쪽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131%가 나오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데 8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소득 재분배 효과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금 아까 여기 자영업 비서관님 오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18년 12월에 자영업자들과 같이 함께 해가지고 자영업 성장 혁신 그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안에 지역사랑 상품권도 들어가 있고 저희 또 이제 우리 온누리 상품권도 향후 22년까지 한 10조 원 규모로 이렇게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류 상품권이 하다 보니까 지류 상품 대체를 위해 가지고 어떤 발행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1조를 발행하게 되다 보면 한 7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발행 비용하고 할인 비용하고 이게 합쳐갖고 이런 비용도 있고 또 뭐랄까 부정유통 방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로페이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연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아마 빠르면 상반기에 도입하든지 아마 연내에 도입할 가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상랑 상품권과의 어떤 연계 방안에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전국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제 가맹점이 뭐 되면은 웬만한 데 다 사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온누리 상품권보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 내 어떤 여기 위치 이런 걸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온누리 상품과의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해가지고 상품권 운영 체계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운영비 절감 방안 이건 아마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온라인 활용처 확대 등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온누리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서로 간의 장단점을 연계해 가서 할 부분도 조금 고민할 부분이고 또 이제 부정유통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마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상품권 도입 목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연계해서 조금 활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자영업체라든지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의 관계, 그 연계 혹은 통일 이런 문제들이 아마 시급히 정립돼야 될 겁니다. 다음 부처 자체도 아까 행안부하고 중소벤처부가 됐고 해서 이 문제들을 청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정리를 해야만 조금 더 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 사실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소벤처부를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 모든 모신 분이. 그래서 본 부의 일이다 생각하고 이 부분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증진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건데
정작 유동량이 많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 발행을 많이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 그 화폐를 사용함으로 해서 본인한테 이득,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주체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공감이 되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지역 화폐들이 적극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유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복지 비용을 사실은 비용이 드는 수혜자라는 낙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복지 비용을 지역 화폐랑 연동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서의 당당함에 어떤 자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연동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홍보 기획들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 섭외를 받고 안산시에 직접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지자체마다 약간 산후조리 비용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약간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산후조리 비용의 예로 들자면은 출산 비용이라 아니면 모유수유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정해서 안산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복지를 받는 이제 산모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산후조리 아이의 육아용품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라고 제안했을 때 사실 그게 실제로 산후조리라는 목적에 맞는, 그 복지의 목적에 맞는 비용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실제 산모를 위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를 위한 정책의 한 틀로서 정책이 구상되었다고 하면은 실제 산모들은 어떨 때 이 산후조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꼭 지자체마다 어떤 제약을 두는 것보다 그 편하게 다른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맹점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 차원에서 정책 발행이 되는 지역화폐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그 복지의 원래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자체별로 상황들이 되게 상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이한 상황들에 맞춰서 그 출산율이 얼마나 될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실행을 조금 염두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산후조리 수당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동 수당으로 이제 확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 커뮤니티나 아니면 실제로 지역 화폐를 사용하신 분들, 어머니분들, 학부모분들의 이야기를 좀 수렴해서 와 보니 기존에 이미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동 수당을 그냥 일반 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이게 아동 수당이 지역 화폐로 전환되는 것들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좀 더 그런 심리적 반발들을 완화할 수 있는 홍보나 아니면 어떤 차원의 이런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함께 지역민들과 공유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라는 타이틀을 딱 봤을 때 저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발제의 내용이나 아니면 토론의 내용의 중심이 소상공인들의 중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점들이 약간 아쉬웠거든요. 일단은 시작 단계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앞으로 활성화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복지의 다른 정책과도 연결돼서 어떻게 이 연결된 단순히 1과 1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1과 1을 더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들이나 아니면 논의들도 충분히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마을이나 아니면 공동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를 어떻게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년배당이라는 조건이 저희 성남시 거주 기준으로 3년 지나면 그 조건만 충족하면은 상품권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4번이 지급이 됩니다. 저는 지금 3번을 지급받았고 이제 올 1분기에 지급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청년 배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이제 제 꿈이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는 몸을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많고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굉장히 힘든 여건이 많았고요. 그런 저한테는 이제 청년 배당을 통해서 저희 성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가맹점 수가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입고 있는 정장도 구매했고 이제 오디션 본다고 피부과 가가지고 뭐 마사지도 한번 받아봤고 저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앞으로 취직을 하게 될 거고 앞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거고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는데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일원에게 세금을 이용해서 이러한 복지 혜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도 줄 수 있고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저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만 드리자면 요즘 20대 저 나이 또래 청년들은 지갑의 개념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많이 옮겨갔고요. 핸드폰 뒤에 꽂는 카드 지갑들로 대부분이 옮겨가가지고 실 지갑을 휴대하는 분들이 나이 또래는 굉장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품권을 이제 25만 원씩 그거를 지금은 직접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냥 제 바람이라면은 한번 이제 카드 같은 걸로 등록을 하면은 동사무소를 또 추가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그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실수레자 입장에선 생각도 들고요. 일단 경기도로 나아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저와 같이 지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좀 정말 많이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학자 애킨슨이라는 그분은 이렇게 기본소득하고 유사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참여소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아마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역화폐가 복지하고 연결됐을 때 참여소득적인 요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주관을 하고 있는 행자부에 질문 겸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행자부는 지류하고 모바일을 주로 굳이 얘기하고 계신데 사실 지류 아까 그 경기도에서 나왔듯이 카드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우리 사용자도 말씀하셨죠. 카드, 그다음에 모바일, 지류 이 세 가지를 다 써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인데 선택의 제한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주관 부서인 행자부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경기도도 카드형입니다. 카드하고 모바일을 같이 쓸 수 있는 형이고 우리 또 회장님은 지류도 더 넓혀라 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 카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116개밖에 안 했는데 이후에 뭐 264개 다 넓히려고 하면은 그 정책 수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재원 조정 교부금 중에서 특별 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데 같은 경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자부가 그 광역시를 유인할 때 특별 교부금을 이용하듯이 광역시가 기초 구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게 특별 교부금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정책이 좀 지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수당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기초 노령연금 말씀하셨는데 아동수당은 법에 아예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초 노령연금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침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영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그 행자부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랑 협조를 요청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타 부처의 협조도 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카드형 모바일 뭐 지류 이렇게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건 충분히 여건에 따라서 발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뭐 여기 페이퍼에 저기 아까 보고 자료에는 제가 예시라고 보면 되는 저희가 직접 발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카드 뭐 당연히 경기도 또는 지자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교세 얘기하셨는데 잘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빠뜨린 부분이거든요. 4%가 전부 다 국비 또는 예비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2% 나눠가지고 2%는 국가 국비 예비비가 나가지만 나머지 2%는 특교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제가 이게 뭐 나눠가지고 설명하면 시간이 좀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저희가 특교세 나가고 있고요. 국비 지원되는 금액의 절반 정도는 행안부에서 부담하는 특별교부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지부 문제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동수당처럼 노령수당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뭐 제가
의견은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화폐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발행 온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제한된 이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이 지역화폐도 일반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일반 발행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책 발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한된 분들이 제한된 이 수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좀 더 확대하려면 네, 맞습니다. 일반 발행을 좀 많이 늘리는,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이 많이 이 지역에서 우리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현재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할인된 가격에 지역의 상점을 이용하면 상당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일반 발행을 어떻게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지역화폐가 훨씬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동성 제약에 대한 보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할인을 하면 잘 사용하면 알뜰한 소비자한테 또 큰 이득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해보자 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예민한 균형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계속 아마 정책 시행 당국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연매출 10억 이상, 그러니까 10억 이하 편의점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경기도 계획으로 보면서 상당히 잠을 못 잘 정도로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관련자는 아닌데요, 이해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10억까지 기준을 올리면은 그 지역화폐로서의 어떤 그 취지와 원칙에 조금 많이 어긋난다. 그리고 정책 효과가 또다시 편의점에 몰아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래서 편의점을 예를 들면은 편의점 경기도 연 매출이 경기도 평균 편의점 매출이 4억 6천만 원, 4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지금 10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온 그 계획만 보더라도 약 71%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 역사 내에 있는 편의점 정도만 빼면은 거의 다 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화폐 상품권을 전통시장 골목 상권의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편의점 몰아주기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하나만 운영하느냐, 2개, 3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또 골목 상권이 있는데 출구와 입구를 편의점이 각 브랜드에서 들어와 버리면 그 중간은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된다 안 된다 5억이냐 10억이냐 이거 가지고 불만을 제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역화폐 경기 지역화폐 상품권이 4월달에 31개군이 출발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그 골목 상권이 과연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10억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매 분기 매출에 따라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다라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심각하게 다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개 시군군이 같이 가야 되느냐, 3월, 4월달에. 그래서 준비된 시군이 있을 거고 아닌 시군이 있을 거고 단계별로 가야 된다. 지금 앞서 갔더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20일경에 그 편의점에서 지금 상품권 들고 왔더니 저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화폐 상품권의 어떤 신뢰성이나 소비자의 불만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단계를 정해서 올해 뭐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셔야지 너무 속도를 빨리 하면 그거는 좀 우려 사항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화폐는 민주주의의 다른 말입니다. 지역과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 순수하게 경제 문제만이 아닌 그런 민주주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시장과 민주주의는 그 균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한국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뭉쳐졌을 때
공동체로서의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역화폐, 골목상권, 대한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